네. 남원장수 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사업부 최고기관인 대부분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상호간 설득과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빠른 심리까지 애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례적인 파기환송 관련해서 지금 상고심 파기율이 지금 형사사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상고심 형사성과 사건 처리 결과 파기율이 1.6%에 불과하다는데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번 상고심은 매우 애호적인 경우고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자주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기율이 낮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제도 과거에 보면은 대법원이 그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1심이 이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꾼 그런 사례들은 뭐 간혹 봤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한다. 이것은 참 상당히 보기 드문 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사업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작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뒤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판사가 이제 어떤 선거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선고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비춰보면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좀 대부분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개별 사안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네. 재판은 이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말 오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내가 당사자들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용 결과보다 어쨌든 이러한 외부에 오해를 사는 듯한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여러 번 겹쳤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가 우리 법관들이 이제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아주 법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주로 이제 민법이나 형법이라든지 이런 상법이라든지 그런 실체법들에 이제 많이 치중해서 재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 공부는 이제 되게 사법 시험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다른 변호사 시험 볼 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거 아닌가.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국민주권, 그 다음에 어떤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그런 다 헌법기관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이제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권력이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 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국민에 의한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상권분립 원리에 의해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